정말 가는 거야? 보면 몰라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뭘 뜻하는 건지 알지? 후회할 일 같으면 애초에 않는 게 좋아. 그럼 어떤 골빈 여자가 제 옆에 내때리는 그런 야만인 같은 남편과 살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지만 충분히 사과를 했잖아. 사과로 될 일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가 당신을 붙잡으려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야. 누가 붙잡는다고 다시 주저앉기나 하고요? 당신 한 대 더 맞고 싶어? 어디? 때리려면 또 때려봐요. 당신 결혼 전에 남자 관계가 탄로 나서 소방 맞고 쫓겨온 하나뿐인 여동생과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아보세요. 어머니는 자식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셨지만 난 소방 맞고 쫓겨온 시누이까지는 못 건드리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로다 씨앗층층 시집살이를 해요? 규인 불쌍한 애야. 그래서요. 당신이 규의 입장에도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 없었어? 있었잖아. 최명식이란 친구 말이야. 막말로 당신 그 녀석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당신 설마 날 의심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명식 씨와 나 사이는 깨끗했다는 것을. 그럼 당신같이 양악한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까? 규희 같은 멍텅구리나 판원 함정에 걸렸지. 뭐라고요? 왜? 생각이 없어도 좀 더 먹지 않고. 많이 먹었어요. 큰일이구나. 그렇게 식욕이 없으니. 뭐 맛있는 반찬이라도 좀 해주랴.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누나야말로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불면증 아니요? 결혼 상대는 비슷한 사람이 되기지 해야 되는 건데. 엄마, 매형이 어때서 그래요? 좀 황소고집이긴 하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나무랄 데가 뭐가 있어? 모르는 소리 말. 연준이 네가 뭘 안다고 까부니?
까부는 게 아니라 누나도 한번 생각해봐. 장학금으로 의과대학까지 나와. 지금은 제법 큰 병원 원장이 됐으면 자랑스럽지 뭐야. 에휴,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렇지 뭐야. 넌 네 매형의 거지 근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누나도 참. 매형이 어렵게 자라났기 때문에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거지근성이랄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연줄이 넌 뭘 한다고 그러니? 그럼 내가 이유 없이 집을 나왔단 말이야? 누가 이유 없이 나왔다고 했어? 하지만 누나도 그만들 두지 못하겠니? 연준이 너 왜 이렇게 누나 속을 긁어놓니? 안 그래도 심란할 텐데.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글쎄. 그래도 누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가지고 그러네. 그럼 매형하고 싸우고 집에 와 있는 누나가 보기 좋단 말이오? 뭐? 거지근성이라고? 당신이 배고파 본 서름을 알아? 1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야. 골프 못 치면 당신 어디 병이라도 난다는 거야 뭐야? 당장에 그 골프채 갖다 물려. 아유 왜 그래요? 아니 누가 당신 보고 돈 내랬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 매사에 친정이 기다리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 아니 그럼 당신은 친정에 기대지 않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집도 병원도 다 우리 친정에서 해줬잖아요. 그리고 당신 요즘 뭐 돈도 잘 버는데 이제 이만한 여유 좀 즐겨도 되잖아요. 여유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당신 친정에서 받은 도움 갖고 싶은 게 내 소망이야.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의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사람이 제 수준에 맞게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더구나 오늘 대학 동창들 골프 모임에도 못 간다면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요? 당신이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빚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 돈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그 심산 도대체 뭐예요? 내 자존심 때문이야. 그건 자존심이 아니고 당신 열등감이에요. 또 자라온 환경 탓이고 삐뚤어진 성격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왜 남의 호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시어머님 한 분 모시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가씨까지 짐을 싸들고 시집에서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휴, 어제 아가씨 전화 받고 그래도 우린 설마 했지 뭐예요? 아무리 윤서방이 구박을 해도 좀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언니. 얘 그만두어라. 오죽했으면 얘가 집을 나왔겠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렇게 초죽음이 돼서 왔겠어. 아휴, 난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디다 방을 하나 얻어주든지. 나는 소방 맞고 쫓겨온 시누이까지 못 모시겠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날 때려요?
그래, 때렸어. 아무리 고생을 모르고 자란 여자지만 이런 법이 어딨어? 남편의 어머니하고 동생은 당신한테 어머니하고 동생이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맹을 찰 수가 있어? 잊어보니 너 정말 못 쓰겠구나. 어? 네 시집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아나무 인격이야? 아니, 내 친정이 좀 있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제 입장에서요. 듣기 싫다. 어떡하면 말대꾸야. 허기야, 제 남편도 우습게 하는 내가 제 시민들 달갑게 보겠느냐마는. 그만두세요, 어머니. 제가 이리로 온 게 잘못이죠. 뭐 이렇게 탓해서 뭐 하겠어요? 나 같은 년 나가서 죽으면 그만이죠, 뭐. 아이고, 가난이 웬수로구나. 내 어쩌다가 이런 부자 집단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든지. 하지만 난 애초에 널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이 집 사주고 병원 지어주고 자가용까지 사주면서 내 아들 받아들여갔지. 아니 그런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네. 아유, 아유 그래, 아유 그래. 어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어서. 전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여보. 제발. 여보.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처럼 전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해요. 연이 왜 안 나오냐? 내 누난 이 아빠가 보기 싫다든? 내보내두세요, 아버지. 누난 지금 저기압이에요. 그래? 전들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이건 하나같이 그냥 시집 식구들이 왔다면 몇 달씩 눌러붙어서 그냥 살림을 파먹고 가니원. 출세한 남편 두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식탐은 결혼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아 그러면 연이 소원대로 그 소설가인가 뭔가 하는 녀석한테 결혼시켜야 했겠어? 그 녀석한테 시집 갔으면 굶어 죽기 딱 알맞았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최명식 씨 지금은 인기 작가예요. 신문 연재 소설도 쓰고 나오는 책마다 영화가 되는데요. 그 인기가 얼마나 가냐? 아무려면은 그 임소방한테 다 비교하겠냐? 하기야 뭐 그렇죠. 열쇠를 3개씩이나 주고 모셔온 매형한테야 상대가 안 되죠. 그럼 그렇지. 우리 연준이야말로 지 누나보다도 사람 보는 안목이 훨씬 높다니까. 전 현실주의자니까요. 그보다도 여보, 아무래도 임서방이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그 싹싹하던 임서방이 연희가 이번에는 그냥 며칠씩 나와 있어도 데려갈 생각을 안 하니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매형이 정말 웬일이죠? 누나가 집을 나오기가 무섭게 달려와 빌어서 누나를 데려갔잖아요. 이번에야말로 너희 누나 버릇을 아마 단단히 고쳐 놓으려는 모양이다.
네? 청파동입니다. 누굴 찾으세요? 아,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하세요. 이번만은 사정에서 내철 데려올 생각 나에 마라. 제발로 걸어나가 내니까 제발로 빌면서 들어오기 전에는 내 며느리를 다시 맞아들이진 않겠다. 명심해도 이번에도 또 내가 벨도 없이 사정에서 내철 데려온다면은 아예 이애미가 집을 나갈 테니까. 이거 또 같은 소리 되풀이하는 거다마는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렇게 패커냐? 아빠 닮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 넌 내 딸이니까 나 닮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엄마를 좀 닮으면 안 되냐? 너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왔어.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왜 자꾸 저를 아빠 인생에다 맞추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 내 인생에다 맞추려 한다니. 제 결혼만 해도 그렇지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결혼을 했다면 지금 이처럼 비참했겠어요? 전 지금 아빠가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연희야, 이 아빠가 너 불행해지라고 임서방하고 결혼시켰겠냐? 물론 지금 네 심정이 불행하다는 것도 이 아빠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 고생이라는 거 조금도 모르고 귀여움만 받고 자라난 네가 시집살이를 해야 된다니 그 얼마나 고생스럽겠냐. 하지만 그만한 일로 집안을 뛰쳐나와? 임서방을 위해서라도 참을 건 참고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다 보면은 애도 낳고 그러는 거야. 또 그러면 없던 정도 새로 생기게 마련이고. 그게 부부라는 거 아니겠냐? 아빠,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뿐이라면 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슨 희망이 있어야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상태로는 우리의 결혼 생활 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밤도 늦었는데 그만 마시지 그래요. 왜 자지 않고? 어머니 옆에 자리 깔았어요. 안 주무세요.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시던? 네.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오빠, 어머니 이해하셔야 해요. 청상에 가부되어 오빠만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어머니가 오빠하고 한 방에서 주무시고 싶어 하시는 심정 전 이해해요. 그러니 내가 뭐라 그러든 너도 한잔 할래? 싫어요. 너 왜? 고민하지 말고 한 잔 마시고 취해서 푹 자. 오빠도 참. 난 취하면 잘 울잖아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실수를 했냐? 예? 윤서방한테 말이야. 아니 세상에 지 남편한테 혼전에 사귀던 남자 얘기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그이한테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 고백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오빠 막상 그이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 편해요. 오빠 제 걱정 마세요. 그이도 언젠가 절 용서할 날이 오겠죠. 그보다도 오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언니를 데려와야 하잖아요. 글쎄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오빠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오빠 내가 데리러 간다고 네 언니가 순순히 따라 나서겠냐? 순순히 따라 나서지 않으면은 이 시애미가 집을 나가야만 내처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애미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내처 역성을 들어?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빠가 무슨 올케 역성을 들었다고요? 너희들은 뭐 이 애미가 귀머거린 줄 아니?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오빠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과 한 방에서 자고 싶어하는 시부모를 곱게 보겠어요? 그래, 모두가 이 애미가 못돼서 아들 내외를 갈라놓는다.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건데. 제발 어머니 그만해 두세요. 누가 어머니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부부예요. 아니 아침도 안 먹고 어딜 나가니? 좀 나갔다 오겠어요. 그래도 아침을 한술 뜨고 나가야지. 생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 부부가 이대로 지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힘낼 겁니다. 어머, 사모님. 원장님 사모님이세요. 응, 나야.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지. 오해 마세요. 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지금 법률 상담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거긴 뭐 하라?
우리가 이대로 지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대로 지내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요. 나도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률 상담소에서 우리의 이혼 절차를 상담하고 오는 길이에요.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야? 상의를 했다면 당신이 허락했겠어요?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께서는 이 일 알고 계셔? 아니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두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의 결혼은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혼 문제만은 내 의사로 결정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나하고의 이혼을 원해? 네. 알겠어. 하지만 난 이혼할 수가 없어. 왜요? 오해는 하지 마. 당신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니까. 그러면요. 내 사회적인 체면 때문이야. 우리가 이혼을 했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결국 장인어른의 재산 보고 당신에게 장가간다는 비웃음밖에 더 당하겠어? 그런 비웃음이 두려워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비겁하군요, 정말. 아니, 그게 사실인데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좋아요. 위자료 따윈 필요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혼만 해줘요. 글쎄, 이혼만 할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법원에서 만날 수밖에요. 누나, 전화 받아. 전화? 전화 돌려놨어. 받아봐. 양장잡 수미 누나야. 그래? 나야. 연인이? 얘 빅뉴스가 있어. 빅뉴스라니? 무슨 얘 오늘 낮에 길에서 우연히 명식 씨를 만나지 뭐니. 뭐라고? 아 왜 있잖니? 명식 씨 말이야. 너 설마 벌써 명식 씨 잊은 건 아니겠지? 날 보자 대뜸 네 소식부터 묻더라. 얘, 연희야, 너 쇼크 받았니? 왜 아무 말이 없어? 그래, 내 얘기를 명식 씨한테 했니? 그럼 네가 지금 친정에 와 있는데 남편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몹시 아픈 표정을 짓더라. 그 사람 아직 결혼 안 했대. 아마 아직도 널 못 잊고 있나 봐. 얘, 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니 지금? 그래, 듣고 있어. 연희야,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명식 씨가 말이야, 너 한번 꼭 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
수미 씨로부터 연희 얘기 들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연희의 불행이 나 때문일 거라는 자책감마저 느끼게 돼. 명식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지금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요. 그러니 새삼스럽게 날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동정이 아니라 난 다만 후회하고 있을 뿐이야. 왜 그때 내가 강력하게 연희를 붙들지 못했는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왜 새삼스레? 아니야. 언젠가는 연희한테 내 입장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그 당시 어머니가 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셨기 때문에 연희를 한사코 붙들 수가 없었어. 또 연희 집에서도 한사코 나와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그때 안 해줬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명식 씨를 오해했었잖아요. 연희 집에서 나와의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해도 난 아마 연희와의 결혼을 피했을 거야. 아니 왜요? 우린 서로 사랑했었잖아요. 그래. 연희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환경 속에서 연희를 내 사람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 형님. 응? 아니 윤수가 아니야. 언제 올라왔나? 오늘 아침에요. 아 그럼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귀 만나봤어? 아니요. 우선은 형님하고 먼저 의논을 해보고 싶어서요. 내가 윤서방 자네 심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규희가 불쌍해서 말이야. 자네한텐 과거가 그렇게도 대단한가? 아니 그럼 형님은 아내가 결혼 전에 심각한 남자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성의 문제가 못 됩니다, 형님. 하지만 규희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은가? 다르다뇨. 뭐가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혼전에 있던 사실을 서로 숨기고 사는 부부들은 많아. 근데 규희는 자기 입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잖아. 자네 용서를 바라고 말이야. 차라리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편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또 그건 무슨 소리야? 자네가 그렇게 규희한테 유도를 했다면서?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사람의 순결을 의심했다면 유도를 했을까요? 그래. 규희를 어쩔 셈인가? 이혼이라도 할 심산이야?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세. 나 역시 아내와는 지금 냉전 중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 부부는 자네 경우와는 달라.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해.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네. 부인께서는 어제 상담을 끝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네. 하지만 부인께서는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던데요. 왜죠? 글쎄요. 전 이런 자리가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군요. 담배 피워도 되겠습니까? 네, 피우시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혼을 고혼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부부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언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해드리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겠어요. 선생님께서는 부부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전 우리 부부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성격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아내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저도 그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인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무척 노력했다고 하시더군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혹시 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열등감이라뇨. 무슨 뜻에서 그런... 그럼 왜 가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다트봐. 그래. 대학병원 생활 요즘 어때? 그저 그렇지 뭐. 이제 겨우 시간 강사가 됐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래도 자네는 박사학위라도 땄잖아. 아이고, 그깟 박사학위가 밥 먹여주나? 이 시야 칭칭이라 교수의 꿈이 요원한데 말이야. 에이구, 애초에 나도 자네처럼 전문의 땄을 때 개업이나 할 것 잘못 생각을 했어. 그랬으면 돈이라도 왕창 벌었을 거 아니야? 후회가 돼 죽겠어. 지금도 늦진 않았어. 더구나 자네는 전문의 성형외과라 개업을 하면 아마 떼돈을 벌걸. 요즘 여자들 그 주름살 성형에다 쌍꺼풀 수술이 다 해서 완전 붐이잖아. 아이고, 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개업할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자네처럼 부잣집 사위인 줄 알아? 뭐라고? 농담이야, 농담. 이거 사실 난 자네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부러울 게 뭐 있어? 자네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있지. 그게 뭔데? 돈. 뭐야? 오해하지 마라. 이건 내 진심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왜 나도 자네처럼 열쇠를 3개씩이나 받으면서 부잣집에 장가를 들지 못했는지 후회가 돼 죽겠어. 자네 지금 날 비웃고 있는 거야? 비꼬긴 자네를 존경해서 하는 소리야. 정말이야. 하지만 자네 부인 모시기가 좀 피곤하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네 부인은 부잣집 딸이니까 콧대가 여간 세지 않을 거 아니야. 천만에. 천만에라니.
자네가 공척하려는 소문이 동창들 사이에 자자해. 그래? 그럼 그 소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네를 당장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어. 아이고 그만둬 이 사람아. 이 무모한 용기는 만용이야. 그래도 자네 그 영부인한테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래? 글쎄 누가 쫓겨날 건지 우리 집에 가보면 알아. 자, 어서 일어나자. 가, 가자. 이 사람.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 아니 남편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잠이 온다 이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 친구 이거 몹시 취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 모처럼 친구분들 만나셨는데 취하실 수도 있죠 뭐. 저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저 아닙니다. 전 이만. 야야야 잔소리 말고 들어와. 이거 우리 집까지 와서 이게 술 한잔 안 하고 왔는데 내 체면이 많이 되냐? 야 들어와. 그래요. 어서 아이고, 나 들어오세요. 되니까. 네. 곧 술상 차리겠습니다. 예. 네. 야 닥터봐, 너 봤지? 응? 여자는 그릇이야. 응? 남편이 날 위에 달렸다고. 아 지금까지 뭐 진짜 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냐? 안 그래? 그날 밤은 제가 너무 취해서 그만. 하지만 술이 깨고 나서 제가 분명히 아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우. 아유, 여태 안 자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실수가 많았지. 미안해. 응? 내 본의가 아니었어. 응? 정말. 사람이 술에 취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냐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고부간의 불화가 모두 부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새벽에 일만 해도 그렇죠. 과연 어머니가 아들 내의 싸움을 참견하고 나섰어야 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응? 내 남편이 그만큼 사과를 했으면 됐지. 토라지서 방을 나올 것도 뭐 있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내 남편이 술에 취해 설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기로써니 그게 뭘 그렇게 섭섭해? 시미까지 모시고 사는 처제 말이야.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자식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여워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이러세요? 네 어머님. 아니 뭐야? 아니 그럼 내가 아니 이 시애미가 널 미워한단 말이야? 미워하지 않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 이 시애미가 며느리 야단도 못 친단 말이야? 야단치실 일이 따로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야단을 쳐도 어머님은 그러실 자격이 없으세요. 뭐야? 그렇지 뭐예요?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뭘 해주셨다고요? 뭐냐? 그래 난 가난해서 너희들
없으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 아무 말 않고 엎드려 있으마. 저 역시 그런 어머니의 성미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불쌍한 분입니다. 저희 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우시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군요. 하지만 그런 선생님의 심정까지 이해해달라고 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부인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젠 선생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부인이냐 어머니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조정을 맡아 해낼 사람은 바로 선생님 자신이라는 걸 인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인 정말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어. 그래? 왜 그걸 새삼스럽게 명식 씨가 나한테 확인해야만 하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은 아니잖아. 왜요? 명식 씨 보고 날 데려가 달라고 사정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연인 내 마음을 잘 알잖아. 아직도 연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연희의 불행을 막아보고 싶어. 연희, 내 말을 오해하지 마. 사실 난 요즘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어. 어쩌면 연희의 이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난지도 몰라. 연희, 이율 배반이라고 탓할진 모르지만 이런 내 심정 이해 못하겠어. 이해해요. 이해하고 말고요. 전 마음속으로나마 사랑할 수 있는 명식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주머니, 병원 아저씨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안 들어오신 모양이죠? 자네 장인어른 만나 뵈러 왔나? 아니요. 집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요. 좀 집에 있죠? 없네. 어디 외출했습니까? 그 애라고 집에만 있으란 법 있나? 아이고, 매형 오셨어요? 참 잘 있었어. 누나를 데리러 오셨군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매형, 오는 날이 마침 장날이라고 누나가 외출 중이지 뭐예요. 괜찮아. 다음에 또 들리지 뭐.
그럼 장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게나. 매영, 누나를 이렇게 풀어놔주셔도 되는 거예요? 풀어놔주다니. 누난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영, 소설 쓰는 최명수 씨 아시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아니 그런데도 매영은 무사태평이세요? 무사태평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처지에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이제 누나의 결정만 남았어. 아니 매영, 그럼 누나 뜻대로 이혼은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나로선 어쩔 수 없잖아. 그만 갈게 천아. 잘 있어. 감사합니다 매영. 조심하세요. 그래. 아줌마, 매영 가십니다. 이제 오세요? 좀 많이 늦었어요. 누나 어디 갔다 지금이야 와? 매영 못 만났어? 막 매영이 다녀가셨단 말이야. 그이가 왜? 왜는 왜겠어? 아무리 이혼하기로 결심했다지만 3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얘가 너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모르겠어. 난 오늘 밤 매영이 측은해서 마주보기가 힘들었어. 왜 아무 말을 안 하니? 네가 정 임서방과 이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비도 어쩔 도리는 없다마는 연희야, 이 아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줄 수 없겠냐? 문제가 있는 게 너희들 부부가 아니라 사돈 마님 때문이라면은 그 문제는 이 아빠가 임서방을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보마. 아무리 아빠 청이라지만 그인 자기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이 아빠는 아직도 임서방을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너희들 부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임서방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연희 너도 그래. 시어머니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결코 이런 파경에 이르진 않았을 거 아니냐. 아이고 많이 취했구나. 예, 좀 맛있습니다. 예. 근데 규인 어디 가고 어머니가 물을 열어주세요. 교회는 갔다. 가다
사장님 어디로요? 아 어딘 어디야. 저희 집으로 돌아갔지. 예?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가 용서하지도 않는데 집으로 들어가요? 그 보면 어떻게 당하려고요? 제 남편이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걔가 집으로 돌아갔겠니? 오늘 낮에 윤서방이 와서 데려간다. 그래요? 넌 내 방으로 좀 들어오너라. 애미가 할 얘기가 있으니. 요즘 넌 내 차하고 어떡하고 있니? 아직 그 상태입니다. 규희 얘기를 듣자니 내 처가 이혼을 신청했다면서. 그래서 넌 어떡할 셈이냐? 어떡하긴요. 원한다면 이혼을 해줘야죠. 이 애미를 위해서 말이냐? 네? 네가 진정으로 내 처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이 애미 눈치 보지 말고 사정해서라도 내 처를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난 이제 너희 집에서 좀 떠나 있을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가 계실 데가 어디 있다고요? 규희한테 가 있을랜다. 규희한테요? 그래. 규희가 떠나면서 규태 널 제발 편하게 살게 해주라고 애원을 하더구나. 그리고 윤서방도 그러라고 권하고. 그래. 애미 짐도 다 싸놨다. 어머니, 늙으면은 죽어야 한다더니 옛말이 하나도 그러지 않더구나. 그동안 내가 너희들 부부한테는 못할 짓을 했다. 내 자식이 귀여우면은 남의 자식도 귀여워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아마 너무 힘들었었나 보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이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니? 그런데도 내가 너무 많은 한을 가지고 너희 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널 며느리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었나 보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지금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오는 길이야. 아직도 나하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당신은요? 당신 의사에 따르겠어. 왜 아무 말이 없어? 이혼은 당신이 먼저 원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만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도 어머님이 절 받아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혼을 하자는 거야? 어머니 때문이라면 집에 못 들어올 것도 없지.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귀네 집으로 떠나셨어. 어머니의 떠나시는 뒷모습이 어찌나 왜소하고 슬퍼 보이는지 난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 당신 도대체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뭐야? 당신 날 보고 거지 근성이 있다고 늘 말하지만 그런 날 한 번이라도 불쌍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었어? 내가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결혼했잖아. 그 비참했던 시절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부유하게만 자란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겠어? 그만두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는데. 하지만 난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그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버리고 당신과 살 수는 없어. 자네 정말 부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가? 그럼 위자료 문제는? 장인어른한테 받은 열수생은 돌려줘야지. 그럼 자넨 빈털터리가 아닌가? 언제 내가 빈털터리 아니었나? 그건 그렇지. 그래 앞으로 어쩔 텐가? 어디 무유촌이라도 내려가겠네. 거기서 일생을 봉사하면서 지낼 생각이야. 웬일이야? 왜요? 누구 맘대로 돌아오느냐 그거예요? 그동안 매일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나 지금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들어가서 자야겠어. 네, 여보세요? 아니, 최 선생님께서 이 밤에 웬일이시죠? 누나요? 아직 모르세요? 누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야 모르죠 뭐. 이번에도 또 최 선생님이 매형한테 패배하신 거 아닐까요? 죄송해서 어쩌죠?
누나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어요. 이젠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어. 난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그 노고를 생각하면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어. 불행하지 않은 부부, 금슬 좋은 아들과 며느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요?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죠? 우리 부부 사이를 희생해서까지 얻어진 맹목적인 효도일까요? 어느 우울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이 생각나 다방문을 밀었을 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있고 무성의하게 내부 수리 중이라 써붙인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말자. 그 안에선 내일을 향한 치열한 진통과 모색이 움트고 있을 테니까. 비록 내부 수리 중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다방일지라도 그 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왠지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무척 스산해지고 쓸쓸해지는군요. 오늘 얘기를 나눠주실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성여대의 손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변용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이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정소녀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참 쓸쓸할 분이 연희 씨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방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그 마지막 장면은 참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참 지워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아직 뭐 어떤 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그야말로 쓸쓸한 것 같아요. 그 연희 씨 남편에 대해서 가장 지금 큰 문제다,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점입니까? 물론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강연희 편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 여자가 뭐랄까요? 우리가 그 흔히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식으로 그 시집으로 이민을 간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영주권을 따기까지 참 많은 그 고충과 그런 것을 다 참고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식구가 되기까지는 그만한 그 어려움도 참 많고 하지만 여성도 참아야 될 점이 많지만 그 남의 식구를 받아들이는 그쪽에서도 많은 그 사랑과 포용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방청객에 계신 분들은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 연희 씨가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연희 씨가 왜 집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그 자란 환경과 그 시집 식구의 그 자란 그 환경이 너무나 또 맞지가 않는 데다가 자기가 또 그 시집을 가서 그 시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그 한 그 복합적인 그런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는 과연 괜찮았는지 그걸 어떻게 그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좀 자란 환경이 틀려서 그렇지만 좀 어떤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어머니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너무했던 것 같아요. 네. 뒤에 그 혹시 그 며느리 보셨습니까? 네.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시어머니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잔다는 그게 첫째 문제가 있고, 또 며느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시댁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죠. 남자가 좀 우유부단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남자가 핵심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해결 못하고 이쪽에 끌려가고 저쪽에 끌려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대요. 이 저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열쇠 세 개를 뭐 가져야 뭐 가지고서 이렇게 시집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열쇠 세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결혼함으로써 어떤 서로 충족시켜주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참 누구를 특별히 참 편들기도 그렇고 나무라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좀 차례차례로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아내 윤희라는 그 아내 윤희의 연희 죄송합니다. 아내 연희의 입장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극 중에 그 아내인 연희 씨는 남편에게 제대로 다 훌륭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아까 우리 주인공이셨던 그 정선혜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결혼 생활을 여자에게 특히 비유할 때 그 이민이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 어떤 시사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도 이민을 간다면 이민 갈 때 그쪽의 생활을 알고 준비를 해갖고 가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준비도 하지만 마음의 자세도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이 주인공이 연희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제가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나무라긴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어찌 보면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직접 당사자라고 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뭐 저는 한 20여년간 그 내부 수리 중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 여자 주인공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 말씨가 우선 그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뭐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만 말씨 같은 것이 우선 그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척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손 선생님 그러나 그 연희 씨가 말이죠 헌느냐고 헌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선생님께서 지금 남성을 옹호하고 나오셨다면은 저도 좀 뭐 몇 가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여성을 위해서 한번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우선 이제 선생님께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됐다 하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때 결혼 수업이나 뭐 가정 수업은 안 하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 정말 결혼 수업, 남편의 수업, 왜 아버지의 수업을 받고 오느냐. 오히려 여자들이 현모양처의 수업을 몇십 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도 아들의 역할도 잘하고 오빠의 역할도 그렇게 부드럽게 잘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공격적이고 반말을 하고 큰 소리 치고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연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연희로서도 할 만큼은 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방청객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연희라는 여자가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버님의 강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 선생님도 의사시지만 말이죠. 의사에게로 지금 열쇠 3개를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지금 손 선생님 말씀인데 전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 주인공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지, 더더군다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할 능력조차도 아직 갖추지 않은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 중에서 아버지의 권고에 의해서 어떤 신랑을 택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물론 아버지의 권고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의식적이고도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자기에게 없는 모자라는 그러한 점을 그 신랑한테서 신랑 여사람한테서 발견을 했다든지 혹은 이 그 자기가 그 결혼 생활하면서 하는 말 중에서 뭐 거지근성인 이런 말을 함부로 여자가 합니다. 그건 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그 나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또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 살았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건 사실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과연 사랑이 뭔지 진정한 사랑을 했었겠느냐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그 양가 감정에서 아버지의 권고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던 약점을 이 새 신랑이 잘 보충도 해주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결혼에 선뜻 응하지 않았나 하는 해석을 저는 합니다. 이연희 씨가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얼마나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애정이라고 저는 봐요. 뭐 이 사람이 열쇠 3개를 갖고 해서 결혼했던 어떻든 간에 전제로 하는 것은 뭐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 앞으로 전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정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러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사람은 living is knowing how to love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랬는데 그렇다 한다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우리 상정하지 않고는 이 사회생활이 있을 수 없는데 시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함께 사는 겁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인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진공 상태에 가서 사지 않는 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전통 속에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문제고 그 시부모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은 자기가 미리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중요성을 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해결할 길은 다른 방법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돼서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님한테 대하는 태도도 저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저 연희 씨가 말이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이해 못하고 막 미움에 가득 차 있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그럴까 욕구라고 그럴까 그것이 시원스럽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서로 만나기만 한 후에 여기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사랑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게 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윽하면은 여자한테는 그 시집 식구가 별나지 않은 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고부간의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그 싸움은 그 삼각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삼각관계의 주인공은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남편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지금 남편이 처신을 잘못한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남편이 풀 수 있죠. 훨씬 풀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많은 그 실력이나 능력을 뭐 합니까? 나가서 환자만 고치지 말고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나가서 맥주라도 마시면서 울고불고 허기허고 안 되면 끌어안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서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가 아까 송 교수 말씀대로
여자는 태어나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교육을 처음부터 이제 가정에서 받습니다만은 남자는 분명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특별한 그 가정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데 대한 결함이 이 남편들한테 있다는 건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이번 드라마만큼 이게 드라마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인이 이 성격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 가치를 그 다루는 문제라든지 결혼이라는 개념 그것까지도 아직 미숙한 상태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단문 단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이 연희라는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까? 문제가 좀 많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가 있고 사회 제도와 이 사회에서의 여자에 대한 그 선입관과 그 뭐라 그럴까요? 풍습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 정도로 연희 씨 문제를 놔둔 상태에서 다음은 그럼 남편 우리 규태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남편이 여동생 그 문제로 어머니 여동생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손찌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절대 없어서야 되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의 가슴팍하고 남자의 가슴팍하고 비하면 남자의 가슴팍이 더 훨씬 낫습니다. 신이 이렇게 창조한 거는 그 가슴팍 가지고 완력을 쓰고 폭력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포옹하라고 껴안아주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력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정말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 사회,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적인 분위기가 안 돼서 그런지 이 영화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남편을 아직도 옹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옹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는 왠가하니 뭐 남자가 습관적으로 하기야 때로는 남자가 여자를 손찌검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화된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일종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나갈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커미트먼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떤 위임을 받은 거고 두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그 시누이가 그렇게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온 사람 앞에 그래 돌아와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책임으로 볼 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 한다면은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은 결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필요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친근감보다는 앞서서 그런 책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그렇다면은 한 가정을 이루나가는 책임을 진 두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죠. 네. 선생님께서는 그 손찌검을 하나의 사랑의 행위로서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의 행위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커미트먼트, 어떤 책임감 또는 장기적인 사랑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어떤 투자인데 그 투자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만일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구타해도 되나요?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데 불만이 남자는 어깨가 크기 때문에 넓고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건 벌써 자체가 평등이라는 생각, 여자가 갖고 생각의 모순입니다. 우째 여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남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 충분히 자기가 실력자고 자기가 지배하는 거 자기가 상관이고 자기가 그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그 어른의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냥 그 주먹으로 치는 그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제가 여성의 전화를 관여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폭력, 그러니까 아내 구타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그 인구 우리나라 남자들의 60% 정도 이상이 한 번 이상의 구타가 있다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화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책임감이 앞선다 한다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배제할 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게 한국 남자의 특유의 그 표현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폭력을 이렇게 휘둘르는 거, 뭐 심한 폭력은 아니지만 손찌검을 했고 또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잘못이고 손찌검한 것도 잘못이겠죠.
잘못이라고 친다면 네. 그런 논리로 볼 때 이 남편이 손찌검까지 하게 된 것은 그 부인의 고순간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혹시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몹시 가난했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그 이제 같이 그 결혼해서 사는 동안 문제점이 그 손찌검으로 그 순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떨까요? 이거 정신의학적으로. 네, 저는 아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 폭력만을 띄어서 생각할 때는 폭력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폭력이야말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 수단이니까 그건 뭐 야만인이죠. 근데 아까 그 드라마의 장면을 볼 적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그 불쌍하게 해서 돌아온 신우에 대한 모욕, 거기다 대고 남편에게 대한 그 남편이 아니라 이웃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합니다. 남편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따기를 한 대 올렸다. 저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이 좋다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로 가령 남자가 여자한테 그 어떤 그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적이고 그리고 약점을 건드리고 요새 말하는 그 좀 치사한 그 페어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그런 트집으로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여자부터 남자 따기 한 대 갈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또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폭력을 저는 정당화하거나 인정하지는 절대 않습니다만은 아까 그 드라마 게임에서의 그 장면은 이해가 조금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결혼일 경우에 남편이 네. 어떤 그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통 경우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는 게 여자분이 가령 물질적으로 뭐 조금 도움이 되는 뭐 집 한 채 뭐 이렇게 좀 자동차 뭐 좀 가지고 왔다고 치십시다. 그건 결국은 그만한 것을 같이 합작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 잠재된 뭐 능력이랄까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남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것이 그거 돈 주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가정교육 받을 때처럼 그냥 뭐든지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남자는 남자대로의 그 상당한 그 과정과 고생과 이런 걸 겪어서 오늘의 그러한 그 직업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에 부인이 세댁으로 오는 사람이 합자했다는 뜻에서 그 남자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비굴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여자가 거기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이거 하나의 이 생명의 그 생활의 공동체인데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한번 결합되면은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러한 공동체의 의식이 희박한 그런 사람들의 결혼, 다른 말로 이제 정신과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나이만 들었지 미숙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나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또 얻었다고 뭐 열등감 갖고 이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극 중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미련은 없지만 내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로는 그 태도와 그 이전에 그 결혼할 때의 결혼과는 어찌 보면 이렇게 같은 줄거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한 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손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께만 제가 특별히 그 이혼에 난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건 미련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남편의 태도에 관해서 두 선생님이 좀 먼저 이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체면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나 그렇게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만 그 사람은 유독 나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을 나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직 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도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하는 형식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돌아오게 하거나 하는 데는 더 가치가 있지.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오히려 참된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 남편은 시종일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정략 결혼이었죠. 그 여자의 인격을 그 여자의 삶을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열쇠 3개를 받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는 또한 그 남자의 그 허영인데 3개 받은 거하고
이제 이혼을 못 해준다는 게 하나의 허용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요. 그런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세태를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가볍게 이혼 따위를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혼하는 걸 반대하는 게 체면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게 얘기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둘 다 어떤 계약이라든지 유리한 걸 놓고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남자는 어찌 보면은 그런 부잣집이 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고 또 여자는 또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유망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선택하는데 과연 누가 나쁜 애야 좋은 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써 거기에 자기가 가서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고 결혼하는 대상자에 의해서 자기 생활이 꾸려진다고 하는 점에서 여자의 그런 선택은 좀 정당화시킬 수 있어도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주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혼한다는 건 좀 나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두 사람이 선택했다고 하는 행위에서 남자 쪽에 더 나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어떤 이유를 들든 간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떤 형태든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에 팽개쳐버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오히려 여자가 훨씬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라는 게 사랑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체면, 사회에 약속했던 그 체면에 대한 그 책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철저히 이중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결혼 삶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결혼 삶이 이 내용이야 밤낮 수리를 하고 죽을 쓰던 말던 이거는 덮어놓고 그 파사드 말이죠. 그 앞에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이중성. 여기에는 뭐 철저히 좀 아닙니다. 그 대책을 받아야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뭐 우리 문화의 특징을 체면 문화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반드시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언제쯤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에 뭐 5, 60년 안 된 줄 압니다. 소위 그 서양 그 얇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라브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무튼 50년 내지 100년 뭐 그 정도밖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정입니다. 그 정에는 그 전통도 들고 의리도 들고 예의도 들고 거기서 자랑도 들고 고생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 얽히며 설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밑바탕이지 그 양철 지붕 따끈따끈한 것처럼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저 세대 그 신부를 저는 그 조금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교육받은 분도 아니고 말하자면 말초적인 그 달콤한 거 즐거운 거 이것만 너무 추구하지 않느냐. 사실 결혼은 남녀가 합하는 거이면 어떤 그 가계 전통 문화의 승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좀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의 문제겠죠. 네.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그 우리 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이 남편 얘기를 하면서도 시종일관 지금 남편 옹호론이 너무 압도해가지고 네 강하죠. 그러니까 이 다시 시어머니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대단히 참 특별한 분이죠. 사실 아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셨고 그런데 부잣집 며느님이 들어왔는데 이제 내 아들 뺏겼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신 거고 그런데 뭐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드님하고 잠자리도 또 꼭 같이 오셔야 되는 분이었고 그런데 자,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여기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일주일에 하루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문제로 삼는데 저는 그게 별 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루쯤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그거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되는 사람은 어머니가 될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되는데 그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애정 그게 비록 잘못된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 이해 못하면 어머니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면서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분신이요, 내 남자요, 내 아들인데 이걸 뺏기는 거 아닌가 저 여자한테. 그래서 어떤 그 라이벌 의식을 갖고 또 그걸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처음에 아버지를 여실 때를 제1의 이별이라고 그런다면은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제2의 이별로 지금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이제 좀 그런 게 오래간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시면은 참 아드님하고 주무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운데다 어느 때는 좀 자리를 깔아드리고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들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말이죠. 이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내가 한번 손을 못 잡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 아들을 키운 심정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보면은 시어머니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교수님은 지금 이제 아들 낳아서 다 키우셔서 그런 거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 20몇 살 난 연희 씨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편을 같이 자야 될 때 그거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 이해 못하죠. 정말 그 전통적인 그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조금 현대 여성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극 중에서는 그 강연이가 그게 좀 부족했지만은 그게 저도 조금 거슬리지만은요. 하지만 오히려 더 요즘 여성으로 더 똑똑하고 더 야무진 여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실 그런 어머님이 계시다면 옛날 같으면 그랬겠죠. 옛날 며느리 분들 같으면 아예 하루뿐만이 아니고 어머니 이틀 3일씩 더 같이 주무시죠. 뭐 하루가 그 부족하지 않으세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남편과 같이 자고 싶으면서요. 하지만 그런 거 모든 게 복합됐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자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약간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대강 우리가 시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규태 씨 문제 또 연희 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의 얘기를 우리 핵심을 찾아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극중 부부가 결혼 그 자체에 이미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 극중 부부의 결혼, 그 결혼 자체가 갖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결혼관이라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남자에게는 저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결혼 생활, 결혼관의 어떤 차이를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은 내 반쪽을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The other half, 응? 내 반쪽을 찾는 거다. 그래서 반쪽 만나면 탁 맞추면 완전한 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은연중에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필이다 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결혼과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 만나서 이래 맞춰보면 안 맞죠. 그럼 한쪽을 잘라내고 자르고 문지르고 해서 이래 또 맞춰보면 또 안 맞아요. 그럼 이쪽이 너 이번엔 잘라야 되고 이걸 잘라야 되겠구나 해서 잘라나가고 그래 부단히 계속해서 잘라나가고 문지르고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봐서 저는 아까 20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걸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예를 들어 내가 20년간 가져왔던 어렵게 살던 그 남자 주인공처럼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고칩니까? 안 되죠. 그거 자기 거 버리고 상대방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의 생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고통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열쇠 3개 받고 결혼하는 남자 또 열쇠 3개 주고 시집가는 여자 이런 결혼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령 결혼의
동기를 보면은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령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의식적인 동기와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식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이런 정략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의외로 이 정략 결혼을 한 케이스가 오히려 이혼율은 낮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 오래 잘 지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혼할 때 그 어떤 그 야심이랄까 목적이 좀 뚜렷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억지로라도 만족하는 게 아닌가, 만족하는 척이라도 또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또 둘째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결혼이고 또 얼마나 시선을 많이 받고 이루어진 결혼인데 이게 쉽게 설령 집안에서 냉전을 하고 지내더라도 깰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정략 결혼이 사례에서 보면은 비교적 오래 잘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냐 아니냐. 예를 들면 이혼을 해서 행복해자면 그 행복 그렇죠. 또 살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할 텐데 행복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의 질이 어떤 그렇죠. 거냐. 결혼의 질. 그걸 물어봐야겠죠. 전부 다가 행복할 거다, 또 불행할 거다 이렇게 정말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안방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어차피 이 산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포장된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 뚜껑 열고 잔인하게 프로이드 뭐 정신분석 하듯이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대로 큰 탈 없이 그 가정을 꾸려 나가고 또 그 아무리 뭐 행복하다 또 뭐 사랑이 식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뭐 말다툼도 있을 거고 때로는 또 서로 그 부부가 일심이 돼서 정말 생활을 같이 설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행복할 것이냐 하는 데서는 수긍할 수도 없고 또 불행할 것이냐 하는 데서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들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가장 좋은 노력일지 우선 연희 씨 당사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사랑까지 포기하고 우리 자식의 그 부부가 희생을 해서까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느냐, 어머니에 대한 그 효도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효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반문하는 식의 혼자 독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뭘 뜻하겠어요. 같이 살고 또 다시 노력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부가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각자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화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이 세 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각자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며느리는 더더군다나 캄캄하고 그 또 아들은 아들대로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는 그 처음 결혼하게 된 동기 그리고 성장 배경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연속과 그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각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그때 새로 한번 그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성 교수님. 열쇠 3개를 준비해 가지고 신랑감을 찾고 있는 아마 여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디 열쇠 3개 갖고 나 기다려주는 여자 나 그러고 찾는 남자도 계실 거예요. 이런 그 참 선남선녀 젊은 결혼을 막 눈앞에 둔 그런 남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참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 그 요즘 풍속이 그 결혼 풍속이 참 묘해졌지 않습니까? 호화혼수 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셔서 이 바람직한 부부, 바람직한 결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라는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한두 가지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현대 사회는 그 물질주의라는
물질을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이 돼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결혼 생활에까지 오염이 돼서 결혼할 때 그 세 가지의 열쇠를 찾는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열쇠 지창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대신에 마음의 지창금이 우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심신이 건강한 거, 그리고 그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하나, 그 인간 자체, 신랑이면 신랑, 색시면 색시, 그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이 문제라면은 그게 하나하나 없는 데서 쌓여질 때 사랑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지. 피아노 갖다 놓고 아파트 다 갖다 놨을 때 시작되는 거는 부부 싸움입니다. 갈등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은 그저 거저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정원도 이렇게 손 돌보지 않으면은 그 폐허가 되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랑도 그저 자동적으로 난초처럼 뭐 자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매일 아침에 물을 주듯이 이거 자라야. 그러니까 사랑의 그 기술을 익히는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저 한마디로 하면 종합 예술이 아니겠어요? 네. 이 오늘의 주제가 참 워낙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닿아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이 너무도 진지해서 때때로는 좀 격앙된 어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어찌 이게 연희 씨 내외분에게만 있는 문제겠습니까? 아마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 내부 수리해야 될 사항이 많을 걸로 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가 여러분들 가정을 조금씩 내부 수리하는 계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서 저희는 많은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밤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 나눠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